두 분이 같이 서울대를 또 졸업을 하셨잖아요. 어머님만의 뭔가의 좀 교육 레시피 저희 형이 한 명이 있는데 네. 형도 이제 서울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영준 피플 오늘의 게스트는 특별히 오늘은 쌍둥이 형제 학원장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올마이티 캠퍼스라는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는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입시하면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특별히 수학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수학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잘 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만 수학학원을 이제 차린 건 아니고 네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교육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모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절실해서 수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또 이렇게 미리 보고 왔는데 보니까 두 분이 원래 이 직업이 아니셨더라고요. 3년 반 전에 보니까 다른 일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스타트업들에서 일을 좀 했었었고요. 네, 하고 나서 이제 학교 졸업한과 동시에 저는 바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가지고 첫 취업도 교육회사로 했고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리뷰라는 교육회사. 알아요. 저 거기 SAT 학원 다녔었어요. 그 회사. 그죠? 아, 그 회사의 본사가 뉴욕에 있는데 대박.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본사 옆에 학원도 딸려있고 그런데 1년 반 정도 동안 이제 뉴욕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모 회사로 와서 서울에서 이제 1년 정도 더 하고 이제 창업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4개월 뒤에 조인하게 됐어요. 두 분이 같이 서울대를 또 졸업을 하셨잖아요. 어머님만의 뭔가의 좀 교육 레시피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저희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위로 형이 한 명이 있는데 형도 이제 서울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삼형제가 다 서울대 나온 거 그걸로 이제 조금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인터뷰도 출연하시고 했었는데 그 누적 조회수가 합쳐서 뭐 이렇게 뭐 100 몇십만 이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하시면서 출판사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책을 내셨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노하우들은 이제 거기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조금 달랐던 교육 방식이 있다. 이것만 좀 달랐다.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특별한 걸 해주셨다기보다는 중요한 원칙들을 하게끔 해주신 게 저는 특별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초등학생 때는 항상 놀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숙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되게 강조하셨던 게 무조건 할 일 끝내놓고 놀기. 이런 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애들은 보면은 먼저 놀면은 나중에 자기 전에 하기 싫잖아요. 그쵸, 하기 싫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 세우는 방법 알려주시는 것들.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볼 때 어머니께서 이제 노트 가져와라 하시더니 빈 노트에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뭐 국영수사과에서 어떤 뭐 자료를 공부할 건지 이거 언제 할 건지 계획 세워보자 이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당연한 건데 공부를 했으면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근데 어린 아이들은 복습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습관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보면 하나하나의 방법은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원칙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되게끔 하는 거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메가스터디 같은 이제 인터넷 강의 전체 시장에서 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학원이랑 뭐 과외 그거 뭐 다 이런 포함해서요? 딱 포함했을 때 50%? 50%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거 객관적으로 통계청 들어간 통계가 있는데 5%도 안 돼요. 진짜요? 네, 이게 신기하죠. 그게 혹시 비용이 좀 싸서 그런 건가? 비용이 싼 것도 싼 거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하는 학생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는 보조제처럼 써 애들이. 그러면 옛날보다 이 학원을 다니는 그 학생 비율이 좀 높아졌는지 과거에 비해서?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는 학생 비율은 뭐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비슷해요? 다만 이제 온라인을 아까 전에 이렇게 보조제처럼 쓴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학생의 수 내지는 온라인 수업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중이
점점 퍼져가는 추세긴 하고요. 근데 코로나가 좀 한몫을 했어요. 그쵸. 네. 코로나 전에는 아까 제가 5%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3%도 안 됐었어요. 그 비중이. 네, 저는 저희가 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저는 학원 안 다니고 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는 스스로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공부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느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능동적인 학습이랑 수동적인 학습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네. 학습 형태가 능동적인 학습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데 수동적으로 들어간 지식은 빨리 휘발이 돼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면서 딱 필요한 것만 사교육으로 활용한다든지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 가장 현명한 건 그래서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학원을 보낸다. 그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계신 게 있다면 네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요. 네. 아이들이 공부를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사실상 이 전체 과목을 코디네이트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도 모두가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과목을 이제 늘려서 전체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역적으로도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만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해 여름부터 온라인도 이제 시작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네.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곧 전국단위 이제 자사고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아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공부를 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네. 된 거예요. 그쵸. 네. 저희는 지금 교육에 뜻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 진짜 이런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 통해서 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게 물론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만큼 충분하지 않은 면도 일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원격으로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훨씬 더 나은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과목을 늘리는 것과 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좀 양질의 교육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두 분에게 수학이란 5글자로 혹시 잠깐만요. 수학. 이거 생각 좀 생각을 해봐요. 해본 적이 네네. 없는데 저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수학 관련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 5글자가 있어가지고 전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거든요. 네. 다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공감치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얘기하면 네. 은근 재밌어. 은근 재밌어. 수학의 그 맛을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재미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은 네네. 은근히 재밌는 구석이 분명히 있는 매력적인 과목이다. 네, 그래서 그 맛을 꼭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네. 좀 다양하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부법 관련해서 알려드리는 저희 채널이 있어요. 네네. 서울대 상둥이라고 그것만 계속 하니까 계속 2, 3등급 거기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도움되는 네. 얘기들 되게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들어가 보니까 진짜 꿀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구독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영주 앤피플의 오늘의 게스트 쌍둥이 수학 학원장님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